대사가 없는 영화 당황하셨나요?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있었나요? 영화 곤돌라는 좁은 범위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을 다루는 귀엽고 로맨틱한 영화입니다. 조금 넓게 보자면 한 마을에 새로운 자유를 주는 특별한 사건을 향한 이야기죠. 아주 크게 보자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국가 조지아의 역사와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경 지식 없이 영화를 봐도, 대사가 없이 이야기가 흘러가도 가장 중요한 사랑과 자유에 대한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트 헬머 감독은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고독에서 벗어나 영혼의 단짝을 찾는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곤돌라의 인물들이 영혼의 단짝을 찾는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고 마을 전체의 고독을 해소하죠. 영화 속 마을은 조지아의 어느 산골입니다. 조지아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외곽으로 가도 인프라가 노후된 곳이 많죠. 그래서 이 마을의 곤돌라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온갖 물건을 실어 나르며 고인의 관을 모시는 데에도 쓰이죠. 초반에 곤돌라에 실린 관의 주인은 원래 이곳의 차장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후임으로 들어오는 주인공 이바의 사촌이죠. 처음에는 전임 차장의 엄마와 주민들 모두 외지인 이바를 경계하는데요. 또 다른 차장인 니노가 그녀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전됩니다. 이 외딴 산골 마을은 유럽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러시아와 튀르키예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 조지아를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케이블카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이동수단이 있어야 드나들 수 있는 고립된 공간이죠. 조지아는 서아시아로 분류되지만 오랜 기간 기독교를 바탕으로 문화를 잃었고 민족적 정체성이 유럽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외지인 이바는 밖에서 왔지만 친인척이라 연결점이 있는, 즉 유럽인과 유럽의 문화를 상징하죠. 그런 이바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젊은이 니노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며 자유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항공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내는 것을 보아 이 마을을 떠나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직 마을에 붙들려 있는 그녀가 그나마 자유를 위해 선택한 직업이 바로 곤돌라의 차장입니다. 이 영화의 아름다운 장면은 대부분 두 곤돌라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장면이죠. 곤돌라는 사장의 소유지만 정류장을 떠나 반대편을 향할 때면 공중에서 자유로운 순간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마을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어 일종의 광장 같은 공간을 하늘에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자유의 광장은 두 사람의 사랑을 주고받는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스치듯 지나가는 타이밍에 주고받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예술의 공간이 되죠. 처음에 두 사람이 나눈 소통은 한쪽 정거장에 놔둔 체스판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장과 니노가 두던 체스였죠. 사장은 체스의 규칙을 어깁니다. 니노는 이에 화를 내고 체스판을 가져가죠. 마찬가지로 그는 니노에게 구애를 하고 있지만 옷 갈아입는 걸 훔쳐보거나 재력을 과시하려고 할 뿐 진정한 소통을 하려는 자세는 안 보입니다. 결국 거절에 화가 나서는 두 사람의 체스판을 걷어차고 방해하는데요. 이는 조지아를 유럽에서 분리하고 러시아의 영향 아래 두려는 세력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묘사한 듯 보입니다. 고립된 곳의 유일한 통로를 붙들고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인물이죠. 그래서 니노와 이바는 짧은 교차의 순간을 이용해 자유로운 교감을 나누는데요. 조지아는 정교회의 영향이 강한 곳이라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추고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의미있게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최근에는 동성애 및 성전환 수술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1차 통과되었습니다. 권력의 눈을 피해서 공중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니노와 이바의 모습은 이런 탄압 속에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듯하죠. 물론 이 곤돌라는 두 주인공 말고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특히나 관객을 미소짓게 만드는 또 다른 사랑꾼들이 있죠. 엔딩에도 등장하는 꼬마 커플은 이바의 도움으로 사랑이 이어집니다.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두 주인공보다 더 어린 미래의 세대를 의미하죠. 조지아 국민들의 전반적인 성향은 친유럽, 친민주주의적인 곳입니다. 특히나 젊은 층이 자유를 원하고 친서방적인 경향을 보이는데요. 영화 속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것에도 잘 드러나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유럽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도 점점 친러 성향이 강해지며 보수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마을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곤돌라는 그 낡은 외관만큼이나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장은 곤돌라를 타지 않고 자신의 비싼 차를 타고 다니죠. 때문에 이 공간은 권력의 통제를 받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중에 뜨는 순간 자유로운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어쩌면 독일인인 바이트헬머 감독은 유럽과 흑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가깝고도 먼 나라를 보면서 두 공간을 이어줄 곤돌라를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곤돌라는 정치가 아니라 사랑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 곤돌라 역시 점점 땅을 떠나고 현실을 넘어섭니다. 두 사람의 첫 소통은 정거장에 놓여있는 체스판에 대한 것이었죠. 지금 이 공중의 공간이 아닌 현실의 무언가에 대해 주고받는 곳이었습니다. 규칙으로 진행되는 게임, 정치와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나 그 체스판을 사장이 걷어차자 소통은 더 자유로운 공간을 찾아갑니다. 재미있는 코스튬을 하고 쇼를 하다가 곤돌라를 비행기, 배, 우주선 등으로 꾸미는가 하면 서로에게 음악을 들려주다가 중간에 멈춰 합주를 하기까지 하죠.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모여 합주를 하는 장면에서는 이 혁명이 정치나 폭력, 돈을 넘어서 예술과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2003년 부패한 정부의 반발에 일어났던 조지아의 무혈혁명인 장미혁명이 떠오르면서 그때와 같은 평화적인 민주혁명을 다시 기대하는 것 같은 스토리였는데요. 헬머 감독은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의 영화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함께 단편 조지안 썸머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의 문화와 젊은이들의 생각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겠죠. 저 역시 정치니 역사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결국 이 영화는 로맨스입니다. 사랑을 찾고 삶을 채워나가기 위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니노를 연기한 니니 소셀리아는 조지아 배우입니다. 이바를 연기한 마틸다 이르마는 독일 배우죠. 그 외에도 여러 조지아 배우가 조연으로 영화에 출연했지만 조지아어 대사도 독일어 대사도 없는 무언극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는 곤돌라가 되어서 조지아와 유럽을 넘어 어느 언어권이든 차별 없이 사랑과 웃음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 저는 영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어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